안녕하세요. 저는 별밤직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임은 보시면 알겠지만 스텔라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은 MTS 게임즈에서 나오죠. 저는 이 게임이 참 셧업 앤 싯다운에서 소개를 받았을 때 사고 싶었어요. 너무 뭔가 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감성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보드게임을 할 때. 저는 되게 유로 게임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진짜 최애 영화가 있어요. 탑5 안에 드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7년 매코 매트오니 그리고 조디 포스터가 나온 영화죠.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저는 거의 매해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매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한 10번은 본 것 같고요. 영화를 보는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컨택트 얘기를 잠깐 해보면 TMI 코멘터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조디 포스터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를 잊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을 보다가 조디 포스터가 그래요. 아빠, 이 우주에 우리 말고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명대사를 날리죠.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겠지 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조지 포스터가 되게 공허하고 외로운 존재가 된 거죠. 혼자 남겨진. 어릴 때 어머니도 있고 사랑을 많이 줬던 그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그 조지 포스터 천체 물리학자가 되는데 전파 신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관측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를 이렇게 잡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조지 포스터가 가는 데가 뉴멕시코의 엘버커키 밑에 보면 베리 라지 어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전파 만원경이 쫙 깔려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외계 신호 비슷한 걸 잡아내요. 그것이 외계 신호죠. 비슷한 게 아니고 잡아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되게 뭐라지, 과학적으로도 재밌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요, 저희 삶에. 그래서 SF 영화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참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 감성을 자극해서 제가 베리 빅 라지 어레이 근처에 살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차로 10시간이면 가거든요. 미국에서 10시간이면 근처예요. 있는 애들 뭣도 모르고 저 따라갔죠. 내 버킷리스트다, 여기 가보고 싶다. 새벽같이 12시부터 운전해서 차를 타고 착 내려가서 거기를 보고 왔어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조지 포스터가 거기 포즈 취했던 포즈도 취해보고요. 사진은 올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기념품도 사오고요, 여기 가서. 그래서 티셔츠도 되게 마음에 드는 거 샀는데 되게 애정하는 티셔츠예요. 저는 이런 관광지 가면 이런 티셔츠를 꼭 사거든요. 이렇게 하나 있고 I need my space Very large array 이렇게 써있고 뉴멕시코 USA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레이들이 깔려 있고요. 사진으로 아까 보셨겠지만 또 하나 더 샀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하나 있고 뒤를 보면 되게 화려해요. 보드게임 모임을 할 때 저희가 이거를 되게 많이 입고 갔어요. 근데 아무도 이쁘다니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죠. 한 개 더 사고 싶어. 이거 너무 많이 입고 다녀서 훌줄근해졌어요. 좀 아껴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이 게임에 대한 배경 지식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제 감성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보드게임 유튜버? 제가 이 게임에 꽂혔는지 얘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치 포드 플래닛도 샀어요, 얼마 전에. 그런 감성에 의해서. 그리고 책이 있어요, 코스모스. 컨택트가 어떤 영화냐, 칼 세이건이 쓴 소설이었거든요. 그걸 영화한 거고 거기에 보면 데디케이트 칼 세이건이라 써있어요. 칼 세이건은 유명하신 분이죠.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힘을 많이 쓴 분인데 이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그림만 봤죠, 저는. 이런 그림만 보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되게 신기한 책이죠. 되게 오래됐죠. 심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책을 보면서 칼라 부분 있는데 가끔도 칼라 부분 나오면 유심 있게 보고, 이런 식으로 별 그림 나오고 뭔가 감성을 자극해요. 이 별을 바라본다는 거는 되게 원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부터 다 이 별들을 본 거잖아요, 저희 조상들이. 별을 우두커니 보면 뭔가 신비롭고 저도 뭔가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을 관측하는 건 아닐까 라는 잡설을 또 풀어봅니다. 그럼 스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배경이죠. 뭐 별 관측하는 게임이에요. 이 아이가 꼭 조지 포스터 같잖아요. 혼자서 왜 별을 보고 있을까, 우두커니. 천체가 보면 여기 보면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블랙홀, 이건 플레이버 텍스트라 해서 전혀 게임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런 것도.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인서스트리얼 클라우드가 있고 성간이라 하죠. 그리고 아스트로이드, 운석, 소행성, 그런 거죠. 문, 위성, 그리고 플래닛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터예요. 스타터의 표시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동일하게 3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풀 게임이잖아요. 이게 두 개씩 랜덤하게 줍니다. 이렇게 2가지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을 텔레스코프 구역이라 하고요, 천체 관측 구역이고, 여기는 밑에 노트북이라고 여기 하고,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를 보고
노트북에 하나 놔두고 하나는 제일 위에 1번에 놔두고 이것도 똑같이 상대편도 여기 놔두고 노트북에 하나 놔두면 되겠죠. 노트북에 여기 놔둘게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카드 덱이 있거든요. 여러가지 이걸 넣어서 잘 섞습니다. 이제 시장에 이걸 놔두는 거예요. 하나씩 이런 식으로 1번 2번 두 장씩 딜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 2장 상대편 2장 이런 식으로 딜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천체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게임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의 진행에 앞서서 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5가지 종류의 천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성이라는 게 하나 더 있고요. 숫자는 특이하게 6과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1에서 5까지 있습니다. 주의하셔서 봐야 될 게 이 숫자 옆에는 별이 있어요. 어떤 건 없는 것도 있죠. 별은 만환경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거란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기 턴 순서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면 핸드에 카드 추가. 뭐냐면 열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와서 핸드에 추가하세요. 여기 있죠? 이 열이에요.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가져와 볼까요? 그냥 생각 없이 해볼게요. 가져왔고 그 다음에 볼까요? 이렇게 핸드에 있죠? 그 다음에 보면 핸드에 카드를 플레이하세요. 카드를 만환경이나 노트북에 추가하세요. 2를 플레이했다고 해볼게요. 2를 플레이하면 노트북에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이 특이한 게 2번에 써있잖아요. 2번에 있는 걸 가져와서 반드시 노트북이 아니라 만환경 지역에 놔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2번이 없잖아요. 여기 위에서 랜덤하게 해서 놔두시면 됩니다. 이때 위성이 나왔잖아요. 보시면 위성 있죠? 위성에 연결되게 이런 식으로 인접하게. 인접이란 거는 면과 면이 닿으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2를 플레이 안 하고 5를 플레이했단 말이에요. 5를 새로운 지역에 놔둡니다. 왜냐하면 혜성이 아스트로이드가 없죠. 근처에. 그러면 아무 때나 이렇게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번을 플레이하는 거예요. 5번을 가져와서 노트북 지역에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내가 이 카드를 노트북에 놔뒀다. 그러면 이게 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 개념을 아시면 이 게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해석한 건데 열의 카드 플레이 보면 앞에 플레이하던 카드와 같은 숫자의 열에서 카드를 가져와 반대편 지역에 플레이하셔요. 반대편 지역이란 거는 여기에 내가 플레이했으면 노트북에 플레이하는 거고 노트북에 내가 플레이했으면 여기다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플레이라는 거는 카드를 놔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열의 카드 리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해야 되고 다음 플레이가 또 이런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특수하게 여기 5번을 플레이했는데 5번이 비어있으면 여기서 플레이 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또 추가 룰을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이거를 이 만환경 지역에 플레이할 때 운석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항상 놔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연결이 되게 특수한 경우인데 어떻게 카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떤 카드도 내가 여기에 못 놔둘 때가 생겨요. 그럴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조건이 아까처럼 만족이 안 되면 뒤집어서 놔둬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좀 특수한 인공위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카드는 숫자의 크기가 있고 별은 없어요. 별 관측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놔둬도.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타블로에 놔둘 때 조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블로가 노트북이죠. 노트북에 놔둘 때 이런 식으로 조커처럼 여기 놔둘 수 있다. 그리고 이 숫자의 배치는 언제든지 바꾸셔도 돼요.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게임 끝나기 전에 바꾸시면 돼요. 이것도 특수 룰인데 인공위성의 룰에 대해서 두 번째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인공위성을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는 즉시 룰북에는 없지만 돌려줍니다. 내가 가져왔다는 표시를 해줘요. 다른 플레이어가 누가 인공위성을 가져와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 덱을 다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버리고 나 이거 갈래. 옵션이에요. 갈아도 되고 안 갈아도 되고 이렇게 갈고 다시 다 깔아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해가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안 놓칠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 게임 방법은 다 된 거예요. 잔놀이 거의 없죠. 그럼 게임은 언제 끝나냐면 11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다 깔아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점수 계산에 대해 설명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점수 계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게임이 끝났어요. 자, 동일하게 12개씩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이쪽만 볼게요. 저쪽은 안 보고 제 것만 보면 이렇게 12개씩 깔린 상태예요. 이러면 게임이 끝나요. 위배되는 룰은 없게 깔았고요. 보면 다 인접하게 깔았죠. 다 연결이 잘 돼 있고요. 이러면 위배되지 않습니다. 각각 천체에 대한 계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석에 대해서만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운석이 어떤 거냐면, 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연속되는 숫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멀티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확대를 해준다 이게. 그래서 몇 개가 연속되어 있냐, 여기 있는 별의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숫자의 연속된 개수가 3개죠. 내가 만든 관측 범위 안에 몇 개의 별들이 있냐, 운석에 대해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6 곱하기 3을 해주면 18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블랙홀에 대해서 해볼게요. 블랙홀은 아쉽게도 3을 내가 몰랐는데 견제를 당해서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연속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연속된 숫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이죠. 1 곱하기, 그러면 5개가 있죠, 별이. 그러면 5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는 어디다가도 놔둘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놔두면 되게 인터스텔라 클라우드에 대해서 되게 연속된 숫자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5 곱하기 인터스텔라 클라우드는 4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터스텔라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별이 4개가 있고, 이 연속된 숫자가, 위성을 여기다 넣으시면 연속된 숫자가 5개니까 5 곱하기 4를 해주시면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해줍니다.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줍니다. 이해하셨죠? 이쪽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탑 섹션이 어딘가 볼까요? 탑 섹션에 보면 탑 섹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노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탑 써 있으니까 탑 섹션의 점수를 다 더해주는데, 점수라는 거는 별의 개수가 아니고 이 숫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3, 7, 8, 13, 16이죠. 나는 16이고 얘는 한 10이라고 그럴게요. 그럼 누가 커요? 제가 더 크죠, 탑은. 그러면 제가 10점을 받습니다. 얘는 0점을 얻어요. 미드 점수에 대해서도, 3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3개 있잖아요. 미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겼다고 할게요. 근데 바텀은 얘가 더 크다 그러면 10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10대 0. 그 글씨가 너무 못생겼네요. 0 있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보너스는 뭐냐면 얼마나 다양한 천체를 이 지역에 놔두는가, 여기에요. 보통 이거는 해요. 10점이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10점을 여기 둘 다, 얘는 됐죠, 얘도 됐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다 합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되게 게임 점수 내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테마적으로 보면 참 이 게임은 참 깔끔하다. 천체 관측 테마를 되게 감성 있게 잘 담아놓은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션이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을 보면 풀텍을 씌워서 그런지 반사가 심해서 이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테마적으로 봐도 이게 잘 만들었어요. 전략과 테마가 잘 어울리시게. 기본적으로 노트북은 멀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개수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가 관측한 타겟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지역을 내가 인터스텔라 클라우드로 채우겠다, 관측을 하겠다,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천체끼리는 같이 뭉쳐져 있다, 그런 개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고요. 플레이버 텍스트도 각각 좀 다르고요. 읽어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많고요. 한글판이 나오면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했고요. 게임적으로도 봐도 전략적으로 참 재밌어요. 재밌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가 플레이한 거 카드의 숫자를 열에서 가져와서 플레이해야 된다,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보지 못한 룰이고요, 저는. 그리고 되게 견제를 잘해야 돼요. 이 점수 시스템이 단순히 이 첫 번째 것만 해서 점수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이것도 점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면 100점 넘을 때도 있고요. 한 80에서 90 정도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30점을 다 놓친다, 내가 그러면 엄청 큰
점수잖아요. 다이버시티도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보면 다 가져오면 40점이잖아요. 이거를 너무 신경 안 쓰면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숫자를 잘 챙기면서 가져오면 좋은 점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새틀라이트의 인공위성의 기능도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서로 이 타블로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그쵸? 자신의 타블로잖아요. 두 개의 구역이 있는 타블로고, 그래서 이 게임이 인터랙션이 엄청 강해요. 잘 계속 보셔야 돼요. 이 노트북을 내가 뭘 모으고 있나, 셋을 끊어줘야 돼요. 이런 거를. 그렇죠? 안 끊어주면 점수가 막 뻥튀기 되잖아요. 만약에 별이 6개면 한 개 모으면 6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주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시민전도 많이 걸어야 되고, 그래서 참 좋은 게임이고요. 단점으로 넘어가면 MTS에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박스가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하드를 씌워서 그런지 전 중고로 이걸 샀는데 잘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방법인데, 여기다가 뒤에다 놓으시면 돼요. 카드를 지퍼백에다 넣어서, 일부를 넣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닫아버리면 충분히 들어가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단점은 보시다시피 이게 표준 매트 사이즈인데 이걸 다 차지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이게 최대 단점이에요. 이게 2인풀 게임인데 세드보다 더 차지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흔들린다고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못 참는 분들은 되게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단점은 그거고요. 시간적으로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게임 랭스는 되게 괜찮은 편이고요. 30분이면 끝나는 편이고요. 딱 애매할 때 하기 좋죠. 그래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인 게임인데 펼쳐보면 엄청 많이 차지하죠. 이 표지션의 게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한 카페 테이블에서는 돌릴 수 없다는 게 약간 커플 게임으로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단점이에요. 그래도 테이블만 좀 매트 사이즈 되는 테이블만 있다면 충분히 돌려볼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룰 숙지를,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설명할 때 이게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플레이한 숫자를 다른 편, 반대편 타블로에 플레이해야 된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계속 처음에 이걸 룰 설명을 잘 해주시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고 맨 라운드는 좀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인풀 게임 특히 되게 전략적인 게임이니까 상당히 좋은 게임이고요. 저 평점을 주자고 그러면 7.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높은 점수고요. 이인풀 게임으로는. 2인풀 게임이 상당히 용도가 많아요. 모임에서도. 그 모임에서 다들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좀 일찍 가는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럴 때 2인풀 게임을 저는 항상 돌립니다. 그러면 한 20분 돌리고 있으면 애들이 와요. 하나 둘씩 구경하고 있어요. 늦게 왔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늦게 온다 싶으면 돌리고, 걔네들은 기다려야 돼요. 저 늦게 왔기 때문에. 2인풀 게임을 항상 들고 다니세요. 가볍고 애매할 때 하기 좋습니다. 물론 모임에서 이런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나오잖아요. 다들 조금이라도 돌려봐야죠. 네. 저번 연도 제가 돌려본 2인풀 게임에서 투헤드는 스텔라 소개였습니다. MTS에서 갖고 온다니까 되게 반갑네요. 이상 별밤지기였습니다.